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참 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좀 결사옹위하겠다는 분들께서 어제 좀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시고 또 분노하시는 거 저희 충분히 10분 이해를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가 넘어가 버리면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대가 들어가서 법원을 다 부수고 법원 판사실까지 들어가서 상당히 좀 훼손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건 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그 새벽부터 한 몇 시간 있었던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금 폭동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네. 아직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닌데, 이 폭동.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건데 윤 대통령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예. 판결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엄청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걸 내란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저 폭력을 행사한 건 분명하잖아요. 네. 저거를 이제 뭐 이재명은 오늘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몇몇 언론들은 지금 폭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윤 대통령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윤 대통령도 좀 옥중에서 좀 이 폭력만은 안 된다라고 자제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내지 네, 않았습니까? 꼭 감독님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네. 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너무 또 당연한 거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저거는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안 되는데, 어제 보니까 뭐 그냥 홧김에 한두 방 정도 한 게 아니고, 네. 보니까 뭐 난장판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어제 보니까요, 조금 젊은 층들이 아마 좀 주도를 해서 앞장을 섰고, 그리고 뭐 소화기라든지 또 저렇게 있는 흉기 같은 걸로 지금 뭐 이 서부지법 벽, 그다음에 유리창,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판사실까지 이제 지금 상당히 훼손을 했고, 또 경찰들 폭력을 또 행사를 네.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80몇 명이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일부 유튜버들이 이걸 아주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다 했어요. 아이고. 생중계를 다 하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윤상현 의원이 당시 현장에서 거의 뭐 메가폰으로 네. 이걸 막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그 폭력 행위로 몇 명이 이제 소환이 됐는데, 서장이랑 통화했는데 다 석방될 것 같다, 이 메시지를 또 쫙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는 어떤 군중 심리를 좀 발동시키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들어가서 뭐 해도 괜찮습니다, 훈방됩니다, 뭐 이런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글쎄 이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 윤석열 의원이 이미 연행돼서 간 사람들에 대한 뭐 선처를 부탁하는 거야.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뭘 했어야 되죠? 여러분, 암만 화난다고 이렇게 폭력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폭력 사용하지 마시고 경찰들 건드리지 마시고 네. 질서 반드시 지키시고 뭐 해달라. 그걸 먼저 내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아닙니까? 네네. 그 얘기는 없어요. 그 네. 얘기는 없고, 내가 뭐 마포경찰서장이랑 통화했는데 곧 석방된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 마시라. 아니, 그러면 윤상현 5선 의원씩이나 되고 그런 얘기 하면은, 야, 뭐 그냥 달려가도, 경찰에 달려가도 금방 석방되나 보다, 이렇게 다들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백남기 농민 그때 이제 됐을 때, 네. 그때 정말 좌파들이 보면 막 버스 저 주유구에다가 이제 막 저 심지 놓고 뭐 어마어마한 폭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때 이제 경찰이 이 백남기 농민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또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고 또 좌파들 또 뭐 이런 시위하면 진짜 뭐 거의 폭력같이 특히 민노총 집회 그럼요. 행패를 벌이는데 근데 이게 참 우리도 이런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이 법원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에서 마지막 보루입니다. 뭐 당연히 법원에 대한 판결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이재명에 대해서 1심에서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그러면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영장 발부하면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나름대로 법원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이 없어지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판단할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몸으로 그냥 뭐 네. 서로 간에 싸워야 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폭력 행위를 한다는 거 이거는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건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고 당시 시위대 안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자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위대 내부의 어떤 이런 프로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며칠 전에 보도한 또 문제가 이 정광훈 목사가 시위에 참가하면 뭐 2만 원씩 5만 원씩 준다는 네.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됐고 또 뭐 분신 같은 것도 좀 분치기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저런 그 시위대의 그 폭력 사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신적 논리적 기반을 제공해 준 게 정광훈 목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에게 지금 그때 왜 며칠 전에 과천 공수처 앞에서 네네. 분신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좀 위독하다고 그럽니다. 예. 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효과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 효과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내가 생명을 던지겠다. 뭐 수백 통의 그 메시지가 왔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나 정광훈이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된다. 언제 내가 한번 안내할 테니 이렇게 달랬다. 이 목사 맞아요? 네. 저 사람 목사 맞습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선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시위대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또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시위대가 흥분을 하고 또 감성의 어떤 굉장히 좀 치우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자극 줄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너무 적대시하다 보면 또 옛날에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 아예 뭐 테러를 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이게 뭐 정말 유지가 안 됩니다. 네. 지금 미국도 뭐 트럼프에 대한 뭐 저 테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거는 뭐 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그 광화문 동아면세점 그쪽에서 또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가 또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니까 네. 이분이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헌법 위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국민 저항권이다. 국민 저항권. 네.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자신이 나 정광훈이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분은 뭐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분이에요? 참 큰일입니다. 본인이 이게... 왜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궤변인데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그 논리도 궤변 중에 궤변인데 그걸 자기가 딱 선포하면 그게 성립이 돼요. 그런 식의 것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효과 있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좀 기다려 봐라. 이게 목사예요? 그리고 너 저 집회 한 명 더 될 거면 내가 5만 원씩 챙겨줄게. 이게요. 지금 이번 사태가 저희가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 종교가 정치와 지금 연결이 되고 이게 지금 이 또 종교 연결되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돈 문제가 또 연결되는 그렇죠. 것들. 이게 지금 굉장히 악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의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교가 정치와 연결될 때는 극단적 행동이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강훈 목사가 이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 뭐 이런 걸 걸고 무슨 예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집회를 열어버리고 네. 그리고 또 신도들 이미 동원해버리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이 돼서 네. 이 정치적 행위가 종교적 행위로 연결시켜버리면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상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동을 하고 하면 네. 종교적으로 이게 세뇌가 되고 하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유튜버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서 이거 확산시켜 놓고 이게 지금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거기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냥 이제 폭력 행사에 그 가담했다는데 이 국민 저항권 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 어제 그 서부 오늘 새벽이죠. 서부지법 때려 부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의 정당한 행사다. 네. 그렇게 세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유튜브들이 이제 같이 편승하면서 또 어마어마한 이제 또 이 슈퍼챗들을 받으면서 뭘 과격한 행동을 하면 더 쏴주고 네, 더 제가 어제 쏴주고. 몇 군데 보니까요. 이야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저 뭐죠 이 슈퍼챗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냥 뭐 마구 이제 쏘는데 뭐 보니까 하루에 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뭐 그냥 하니까 더 이제 과격하게 뭔가 행동들을 하고 그걸 실시간 중계하고 자 저쪽으로 갑니다 가세요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아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좀 안 좋은 저런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요, 이거는 지금 오늘 뭐 검찰에서도요,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 네. 전담 수사부를 설치를 했다. 그다음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거고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그 현장에 가서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10배, 100배 좀 더 처참한 상황이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법원이 이 판결 문제로 이렇게 아 전 처음 봤습니다. 파괴된 적이 있었나요? 네, 전 처음 봤어요.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예요. 네. 최근 우리가요, 요 한 2달 사이에 헌정사상 최초라는 것을 지금 여러 건을 겪고 있는데 어제 이제 서부지법이 이 파괴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지점들은 결국 이 종교와 정치, 유튜버, 선동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조합이 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정상적인 판단, 현명한 어떤 판단들을 못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고 지금 일단 이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악성 구조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거는 제가 이번에 좀 고리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현장님. 어제 그분들은 그 4년 전인가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한테 간발의 차로 졌을 때 네네. 그 의사 부정선거다 스탑 더 스테일 하고 네, 그 의회 점거한 거 그런 생각으로 어제 서부지법을 맞습니다. 저는 예. 부쉈을 거라고 봐요. 한국판 의회 네? 점거 사태죠. 네. 뭐 법원 점거 사태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뭐 사회 불만 세력이 그 불만을 해소할 데가 없어갖고 뭐 쇠파이프 후들려갖고 창 깨고 그게 아니고 네. 나름대로 그런 그 정치적 뭐랄까요 확신 속에서 한 거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참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한번 이게 성공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우리도 하면 된다. 네. 뭐 이런 지금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이슈로는